네, 미국 대선이 끝났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수능일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재성 뉴스도 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을 통과시켰다는 뉴스 들어왔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앞으로 2년간 13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에 달하는데요.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긴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2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201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스와 또 스페인의 문제들도 유럽 문제로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그리스 의회는 2차 긴축안 일단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장용혁의 색다른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 또 이후에 헤쳐나가야 될 장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대선 결과가 예측대로 오히려 롬니가 됐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었으면 그야말로 시장의 충격이었겠지만 오바마가 그것도 초반 판세를 뒤집고 압승을 했다는 평가인데 주가가 2% 급락을 했어요. 다들 이게 뭐냐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소수 의견 분석이긴 했습니다만 롬니 후보 측이 되는 것이 단기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분석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인데요. 우선 재정절벽 합의가 수월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친화적인 인물이고 부자 감세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탠스고 기업들의 그 법인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더 환호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까지 시장을 쭉 끌고 왔었던 가장 큰 틀은 중앙은행의 의지입니다. 중앙은행의 의지를 이어갈 수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되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제 뚜껑을 딱 열자마자 빠르게 시장의 관심이 재정절벽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재정절벽 내용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감세 종료되는 부분하고 재정지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요 내용 한번 같이 보시죠.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거냐라는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공화당 입장하고 민주당 입장하고 같은 거는 상관없습니다. 같은 거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7,200억 달러 정도 되는 부분들 중에서 약 5천억 달러 정도는 양 당의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빼고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 어렵기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은 합의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한 재정절벽 내용으로는 한 2천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요거 가지고 시장이 어제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이 좀 거들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신평사들도 굉장히 좀 많이 거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용등급을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픈 기억이죠. 그때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이 얼마만큼 아픈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다시 꺼낸 거고요. 소위 영향력 좀 있으시다고 하시는 앨런 그린스펀도 재정절벽은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거들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굉장히 크게 빠졌다. 또 금융주들, 배당주들,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은 피해를 볼 것 같은 주식들, 어제 그런 주식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헬스케어 쪽들은 어제 시세가 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선도주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따로 좀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연히 불안감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데 불안감을 덜어줄 거는 사실 숫자로 보여지는 경기밖에 없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92년도서부터 작년까지 평균적으로 연말까지 이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거는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낮았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많이 좋지 않구나, 못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개선세 쪽으로 많이 올라왔고 좀 전에 소개받으신 것처럼 9월 소비자 신용 같은 경우에도 8월에 이어서 굉장히 호조세로 나왔단 말이에요. 4분기는 쇼핑 시즌입니다. 시기상으로 우호한 시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미국의 GDP 70%는 소비입니다. 11월, 12월 두 달간의 미국 소매업체들은 한 해 매출의
20%를 벌어드립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봤을 때 4분기 어제 하락이 과도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경기 부분을 쳐다볼 수도 있다. 특히 G2 부분도 뒤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G2를 우리가 쳐다보는데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각도가 매우 좋습니다. 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10시면은 18차 당대회가 출범을 합니다. 시진핑 체제가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2분기 경제 성장률 7.6%, 3분기 7.4%, 4분기는 지금 7.8%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바닥 찍었다라고 보면은 내년을 쳐다볼 시점, 시진핑의 중국 성장 드라이브를 볼 시점입니다. 재정 절벽 이슈는 큰 이슈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닐 것이다.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에 무게를 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혁 팀장님이 어젠가요? 그전가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재정 절벽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 자체가 일정 부분 합의될 수 있어서 재정 언덕이라 그러나 재정 비탈이라 예. 그러셨나 그런 표현을 좀 쓰시는 걸 봤는데 예. 분명히 뭐 부담스러운 요인은 맞긴 하죠.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만큼 그런 그 크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다는 거. 그렇게 보면 사실 간밤에 미국 증시 하락폭이 좀 과했다. 네. 예. 과민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다음 주면 미국이 또 추수감사절이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이에요. 소비에 관한 기대도 있어서 미국 증시가 오늘 과했다. 조금 또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옵션 만기일이고요. 수급과 함께 만기일 영향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순차익 거래 잔고가 3조 9천억입니다. 상당히 많죠. 이거 표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월 이후에 매도 잔고가 감소한 부분이 있고 매수 잔고가 급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격차가 지금 3조 9천억 정도, 거의 4조 원 육박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어제 베이시스 종가가 0.35 콘덴고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급격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때는 분명히 초하이 콘덴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죠. 이번을 무사히 넘긴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12월 동시만기일이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느냐? 대부분 다 외국인들 쪽이라는 거예요. 어제 원달러 종가, 어제 역외환율은 소프 플러스가 또 났습니다만, 어제 장중에 원달러 종가가 5원 30점 빠져서 1085원 40점 마감입니다. 이제까지 환율 밴드로 봤을 때 분명히 저점 부분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크게 진입을 해 놓은 상황이고, 환율이 이만큼 내려왔으면은 환차익 욕구를 자극시키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도 사실 됩니다. 그런데 10월 중순 이후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두껍게 팔았습니다. 하루에 9천 계약 판 적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두껍게 때려낸 구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미결제 약정이 원만해요. 빠지면은 10만 계약, 늘어나면 11만 계약, 요 정도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은 만 계약 정도 가지고 트레이딩을 오갔다는 얘기고, 최근에 비차익 거래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주도하는 매수 부분이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오늘 신규 매도세가 세게 밀고 내려가면 사실 할 말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추이로 본다라고 하면, 어제의 미증시 하락분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시장은 꽤 할만했다. 어제 미증시 부분을 회복하는 부분만 확인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라는 쪽에 무게를 싣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일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제로를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들 뭐 미국 시장을 보고 놀란 가슴을 가지고 오늘 아침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간단하게 전략과 관심 종목이 있으면 간략하게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차트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분명히 여기가 1890에서 1900 정도는 믿을 만한 지지선이었다라는 부분을 어제 종가까지는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괜찮네. 위로 올라서면 할만하겠네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오늘 개파락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90 정도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노선으로 논다라고 해도 이전의 저점대인 1870선, 그러니까 소폭 빠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오늘 밀고 내려가는 음봉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갭으로 빠져서 양봉이 나오는 거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음봉은 안 된다라는 부분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은 경기 민감주들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향후를 쳐다보는 전략을 내세울 때고요. 오늘의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는 거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7%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실적 발표를 했었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58억인데 내년에 300억 이상을 잡았어요. 5배 이상 큰다는 얘기입니다. 셀트리온의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이 저 정도 성장한다는 건 셀트리온 성장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6시 넘어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서 회장님께서 또 한번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분위기거든요. 공매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는 돈이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 3,500억 정도 쳐다보는 분위기거든요. 밸류 10배짜리는 아닙니다. 영업이익률 50% 후반대고 순이익률 50% 초반대 회사인데 밸류 10배짜리 종목은 아니잖아요. 4조 7천억 시가총액 싸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가격대다.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믿을 만한 선이라고 보여집니다. 26,000원 선. 거기에서 가격이 괜찮다. 바운딩 타이밍으로 노려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혁의 색다른 전략 한국투자증권 장용혁 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